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주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쳤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는 이에도 불구하고 2차전 회복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친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용산개발 디폴트에 대해서 오늘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에 부장님 어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이제 2000선 회복이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같은 경우는 3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이 같은 이제 각종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2040포인트 0.1% 오르면서 2002.13 장중 내내 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그리고 2000선을 소폭 오르면서 2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 3.85포인트 0.7%가 오르면서 553.58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2009년 5월 20일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동반 순매도했습니다만은 개인이 한 3천억 가까이 이제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안랩이라든가 이런 정치인 테마주들은 어제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용산개발과 관련된 관련주들은 역시 약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의 특징을 또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용산개발 디폴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어떤 주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당군 일의 이제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 31조 원이 이제 들어가는 최대 개발 사업이라는 그런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은 52억 원의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 상태, 디포 상태 빠지면서 용산개발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데요. 일단 시행사인 그 드림어부가 지난 10일이죠. 만기가 도래한 2천억 원 상당의 이제 자산 담보부 기업업 ABCP라 그러는데요. 이자 52억 원을 내지 못해서 결국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 용산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어부가 출자한 회사들 그리고 이들 회사에 대출해준 은행권까지 줄줄이 이제 주가가 약세를 이제 보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드림어부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어제 하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8,040원,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2006년 상장 이후에 사상 최저가로 이제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 사업에 1,510억 원을 이제 투자한 상태인데요. 용산 개발 사업이 만일 파산 절차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존립까지도 위태로울 것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은행주들도 이제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에 400억 원을 이제 대출한 하나금융주주는 이제 0.63%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나흘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드림어부에 200억 원을 출자한 우리은행에 지주한 우리금융도 장중 내내 이제 약세를 이제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소폭 반등해서 거래는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지난 11일부터 4월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출자한 건설사들의 주가 역시 좀 약세였는데요. 네. 마감까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연속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결국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64,800원 보합으로 이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640억 정도의 드림오브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785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를 이제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조 4천억 원 규모의 이제 랜드마크 빌딩을 이제 수주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모두 무상이 될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이외에 이제 시행사 지분을 한 200억 정도 보유한 GS건설도 역시 1.68% 정도 주가가 이제 하락해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출자금 규모가 20억에서 한 60억 정도인 중소형 건설주들도 이제 일부 영향을 받았는데요. 난강토건이라든가 삼한기업, 개성건설 같은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도 역시 줄줄이 약세로 이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용산개발 디폴트뿐만이 아니라 이 금리 동결도 건설주한테는 좀 악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동결이 됐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연 2.75% 5개월째 이제 동결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지난해 7월, 10월 기준금리를 이제 각각 0.25%씩 두 차례 인하한 바 있습니다만은 5개월째 동결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북 리스크가 이제 고조가 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졌습니다만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이 좀 긍정적이라는 이제 판단에 따라서 이 같은 이제 금리 동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리 동결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좀 기대했습니다만은 좀 실망스러운 이제 결정이었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건설주들은 금리 인하를 이제 기대했는데요. 결국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1분기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이제 본격화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면서 조만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관측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금리 동결도 그렇고요. 용산 이슈 역시 건설주의 걸림돌로 좀 어제작에서 작용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은 증권가에서 어떻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용산 그 부도 영향이 이제 건설주에 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받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디폴트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이제 입을 손해는 이제 감내할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 말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로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용산부도 악재가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악화로 이제 과도하게 주가가 내려간 건설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은행들의 이제 큰 피해가 뭐 부담이 될 정도의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은행주를 사야 될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부도 영향에 대한 이 문매는 이제 다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건설주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상황이 그렇게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오히려 이제 시장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용산 악재의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소멸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건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오히려 호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대림산업이 건설주 가운데서는 이제 유망 종목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2분기부터는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한전 KPS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KB증권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성록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용산 개발 이슈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